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오늘 기사를 쭉 훑어보다 보니까 인텔에서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신경이 쓰이는데 그렇다고 악재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의 주력은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고, 파운드리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가 주력이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퀄컴에서 설계한 스냅드래곤, 뭐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요. 엔비디아에서 설계한 GPU도 삼성 파운드리에서 물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애플 물량도 삼성전자에게 일부 올 수 있고요. AMD 역시 지금 삼성전자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물량을 인텔과 나눠 먹는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에게 엄청난 타격이 있다거나 당장 비상 걸렸거나 뭐 이 정도까지의 임팩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용을 보면 일단은 인텔에서 사내에 자동차 전담 그룹 출범한다고 하고요. 차량용 반도체 총 시장 규모를 10년 후에는 현재 2배인 약 137조 6천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레벨 자체가 다릅니다.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차량용 반도체가 난이도도 훨씬 낮고 부가가치도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기능을 주로 수행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미래에는 얘기가 달라지죠. 자율주행 레벨이 점점 올라갈 테니까 훨씬 고차원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이고, 처리 속도 역시 지금보다 훨씬 빨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인텔에서는 현재의 파편화된 공급망과 기존 공정 기술로는 증가하는 수요를 지원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공감하고요. 아마 앞으로는 TSMC나 삼성전자, 인텔 정도 기술력이 돼야만 자율주행 4단계나 5단계 정도에 해당되는 차량용 반도체를 아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라고 다 같은 차량용 반도체가 아니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킥모션, 이게 발 밑으로 툭 갖다 대면 트렁크 자동으로 열리는 거 있죠. 또 전동 시트, 오토라이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도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건데, 사실 이런 반도체들은 그렇게까지 부가가치가 높진 않습니다. 기능이 단순하니까요. 반면에 미래,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10년 후든 20년 후든 지금보다 자율주행이 훨씬 더 발전하게 되면 인간의 개입 없이 웬만한 자율주행이 거의 다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앞차와의 간격, 속도, 그리고 옆에 달리고 있는 자동차와의 거리, 그리고 뒷차와의 거리, 신호등도 혼자 다 볼 거고요. 핸들도 당연히 알아서 자동으로 조절해 주겠죠. 사람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재미있게 영화만 보면 될 겁니다. 분명히 저는 이런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려면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이런 반도체들을 아마 인텔에서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소식이 있는데, 엔비디아가 인수 실패한 ARM 있죠? 이 암을 인텔이 인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이 실제로 관심이 지금 있고, 이 ARM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이 만약에 구성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인수 가능성 저는 1%도 안 된다고 보는데, 뭐 본인들도 안 될 걸 알고 그냥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인수 생각이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타워 세미컨덕터를 최근에 인텔에서 6조 5천억이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 기업은 경쟁사에게도 크게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어렵지 않게 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운드리가 먹거리가 많은 분야라서 그런지 요즘 이 파운드리 업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인텔에서 방금 보셨다시피 차량용 반도체에 뛰어들었고요. 파운드리 기업 인수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에서는 일본 구마모토현 반도체 공장에 약 10조 2천억을 투자하고요. 삼성전자도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20조를 투자합니다. 기본 단위가 그냥 조도 아니고 수십조 단위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건 TSMC나 인텔이 너무 잘 나가면 삼성전자가 좀 주가 빠지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걱정이 드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상당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안에 TSMC와 인텔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같이 투자를 하게 되면 누가 더 잘 나가든 나에게는 무조건 이득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를 더 응원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저도 그냥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 어느 한쪽이 크게 밀려도 반대쪽에서 해칭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해외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렇게 딱 두 종목만 들고 가셔도 반도체 섹터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투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다리 전략 꽤 괜찮죠? 여러분들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뭐 TSMC가 얼마를 투자하든 인텔이 얼마를 투자하든 내가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얘네들이 잘 나간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무조건 또 하락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 반대로 삼성전자가 훨씬 잘 나간다고 해서 TSMC와 인텔이 폭락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반도체 파이가 커지면 둘 다 주가는 많이 오를 겁니다. 그럼 오늘 내용 참고하시고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